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따상이냐 따상상이냐 증시 휩쓴 청약 열풍이라는 제목입니다.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공모주에 돈이 몰리고 있다. IPO 초대업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증거금 58조 4,237억 원을 끌어모으며 공모 청약을 마무리했다. 공모주 열풍에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 열기가 모두 수익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어서 주의도 요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일반 공모 청약이 어제 마감됐고요.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서 빅히트까지 공모주 청약 열기가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자, 다음 주 상장 직후의 주가 흐름은 어떨지, 또 뒤이어 상장될 주요 기업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빅히트 공모 청약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어제 마무리가 됐어요. 네, 뭐 밖에서 이제 기다리다 들어보니 전문가 분도 이 얘기를 하시고 또 뉴스 보기에도 이제 빅히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SK바이오팜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이런 이제 대어들이 청약하면서 청약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빅히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증거금으로 뭐 100조 원 몰릴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종 경쟁률은 606대 1 그리고 이제 모인 증거금이 58조 4,237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 기록이 카카오게임즈였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58조 5,543억 원이었으니까 대략 한 1,300억 원 정도 모자란 그래서 역대 2위에 그쳤는데 뭐 사실 그 정도만 해도 과히 청약 광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뭐 공모가 수준 자체가 카카오게임즈하고 좀 차이가 나서 뭐 그렇게 의미를 두긴 힘든데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24,000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빅히트의 이제 13만 5천 원보다는 이제 싸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청약해도 청약 주수가 많아서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1,500대 1이 넘었고 이제 빅히트는 606대 1 정도에 머물렀는데 뭐 경쟁률 감안할 때 증거금을 1억 넣었으면 이제 2주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조금 다르고 이 이제 배정 원칙이 546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주수를 나눴을 때 뭐 몇 점 몇 주 이렇게 소수점짜리까지 나오는데 그게 소수점 자리 첫째 자리가 0.5주 미만이면 이제 못 받고 0.6주 이상이면 한 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사실 이제 증권사마다 공모주 배정 한도 내에서 여유가 있으면 546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한 주 정도 더 받을 수도 있는데요. 뭐 경쟁률 이렇게 따져보면 한국투자증권이 663대 1로 가장 높았고요. NH투자증권이 564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뭐 증거금이 카카오게임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첫날에는 좀 저조했어요. 그러다가 둘째 날에는 이제 카카오게임즈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사실 58조 끌어모으면서 역대 2위를 기록한 것도 이제 대단한데 뭐 청약 첫날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89.6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금도 8조 6천억 원 정도 몰렸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첫날에 16조 4천억 원 끌어모은 것과 비교하면 이제 절반 수준이었던 겁니다. 뭐 그래서 첫날에는 약간 뭐 관망하는 분위기인가 뭐 이랬는데 둘째 날에도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제 오후 들어서 청약 몰리면서 이제 경쟁률이 쑥쑥 올라갔는데 청약 마감이 이제 오후 4시였는데 이제 2시부터 3시 그 사이부터 이제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청약 경쟁률을 좀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 뭐 막판까지 좀 눈치 보기 작전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에 청약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주수가 많아지니까 눈치 보기 작전 펼치다가 이제 경쟁률 낮은 곳으로 몰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청약 시작일부터 이제 마감 1시간 전까지 보면 증권사 이제 네 곳의 경쟁률을 보면 줄곧 이 키움증권의 경쟁률이 가장 낮았거든요. 근데 마감께 보니까 이제 청약이 키움증권을 몰리면서 NH투자증권보다 오히려 이제 키움증권의 경쟁률이 올라간 거예요. 이 말은 곧 이제 마감 1시간 전에 눈치 작전이 엄청 치열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뭐 사실 빅히트의 이 공모 청약을 앞두고 각종 기록이 새로 쓰여질 거다. 아까 뭐 100조 전망까지 나왔었으니까 증거금이.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뭐 카카오게임즈와 비슷한 수준이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를 보고 공모 청약 열기가 이제 좀 식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빅히트의 공모가 수준을 조금 봐야 되는데 공모가가 좀 비싸다는 논란이 사실 있었잖아요. 빅히트가 뭐 BTS 소속사이고 BTS가 뭐 글로벌 그룹인데다가 뭐 경제적 가치로 따져보면 이제 수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빅히트가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BTS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뭐 빅히트 소속의 유명한 아티스트 이렇게 하면 떠올리는 그룹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모가를 산출할 때 뭐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공모가 산출할 때 비교 대상,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이런 예. 비교 대상 상장사들의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 몇 배인지, 그러니까 PER을 주로 이제 기준을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SM 엔터테인먼트나 그렇죠. JYP나 뭐, 그렇죠. YG나 그렇죠. 비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피어 그룹의 PER이 몇 배니, 요걸 기준으로 이제 빅히트 순이익 대비 뭐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 공모가 적정 공모가 어느 정도까지 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올 들어 상장한 기업들의 94% 정도가 이제 PER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산출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빅히트는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PER로 만약에 산출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지금 수준의 공모가보다 조금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네. 또 이제 희망 공모가 산출액 비교 대상 기업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들이고 이제 올 들어서 많이 오른 기업들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이제 피어 그룹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따져보면 이제 빅히트의 자회사 중에서 위버스라는, 네. 그러니까 컨텐츠 유통도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빅히트, 아까 BTS가 이제 공연을 하면 이제 티켓 이제 판매도 요 회사를 거치게 되었고 막 이런데, 이 자회사의 그 이제 사업 영역을 뭐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렇게 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를 넣은 건데 약간 이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에 또 올 들어 주가가 한 400% 오른 YG 플러스라고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가 있는데 이 그룹도 포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주인 SM 엔터도 빠졌거든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불성실 공시범위다라는 이유로 이제 피어 그룹에서 빠졌는데, 만약에 SM을 넣었다면 공모가가 어떻게 됐을까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뭐 방법이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 가지가 네. 보통 이제 지난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이제 공모가를 산출하는데, 빅히트는 올해 상반기 실적의 2배를 1년 추정치로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근데 빅히트 올해 상반기 실적 이제 최대 뭐 반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고, 이걸 2배로 해서 썼다면 아마도 과대 계산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13만 5천 원이라는 공모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제 회계업계에서 이제 구체적인 근거들이 좀 있었고, 네. 이게 공모가가 낮아야 사실 상장 후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데, 이렇게 공모가가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들어오는 초기 자금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모청액을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좀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목표 주가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뭐 이런 20만 걸 원대부터 보면. 이제 30만 원대까지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상장이 되고 그렇죠. 주가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이냐가 참 관심사일 텐데, 뭐 카카오 그렇죠. 게임즈 같은 경우는 소위 따상상이었고 네. SK 바이오팜은 따상상상이었는데, 네. 빅히트에 대한 그 전망은 지금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공모가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제 앞서 전문가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봐도 다른 이제 대여들보다 좀 떨어지는데, 네. 이제 수요 예측 때 참여한 기관 투자자가 뭐 내가 한 달 이내는 이 주식 팔지 않겠습니다. 혹은 뭐 3개월 이내는 팔지 않겠습니다. 하고 의무 보유 확약을 거는데, 그런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는 좀 더 이제 배정 물량을 많이 주는 페이버를 제공하거든요. 예.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 보유 확약을 건 비중이 49.49%. 그러니까 50% 이상이 상장 첫날 이제 주식을 팔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이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면 SK 바이오팜이 81%로 굉장히 높았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58%였거든요. 예. 여기에 비해서 이제 빅히트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가 처음 상장했을 때는 대박이었는데, 이 SK 바이오팜은 소위 따상 기록한 다음에 이틀 연속 상한가,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따상 후에 그 다음 날까지 상한가였잖아요. 네. 그 이후 주가를 이렇게 쭉 보면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공모가 대비로는 아직은 이제 웃도는 수준이지만 고점 대비로는 30% 이상씩은 이제 하락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청약에 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의 상장 이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시초가에 팔아야겠다, 뭐 첫날 팔아야겠다, 아니면 둘째 날 정도에는 팔아야겠다, 약간 초기에 매도할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주가 흐름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뜨거운 열기를 받았던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조차도
지금 고점보다는 또 30% 정도 낮은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말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공모주 수익률이 다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공모가보다 오히려 낮게 지금 형성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서 뭐 스펙 이전 상장 그리고 이제 리치를 빼면 이제 35개사가 상장을 했는데 이 주가 흐름을 좀 봤거든요. 상장일 종가 대비 어제 종가의 평균 등락률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 4.04%입니다. 네. 공모가에 비해서 어제 종가가 높은 상장사는 23개인데 낮은 상장사 12개입니다. 또 시초가 대비로 보면 이제 플러스인 곳이 10개사 정도에 불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가 높았다.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이제 2배까지 오를 수가 있잖아요. 시초가가 크게 올랐으면 그 뒤로 이제 더 오를 여지가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도 이렇게 과열된 청약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가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에 이제 금감원이 기술특례 상장, 이제 기술특례 상장은 특히나 지금 당장 흑자가 나지는 않지만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이제 증권사의 IPO 담당자를 쭉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적용을 조금 꼼꼼하게 해달라, 너무 과도하게 높이 평가하지 말아달라.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해서 공모가를 높게 해야 이제 총액 인수하는 이제 공모 금액이 높아지고 거기에 몇 % 비율로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 사실 공모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금감원 입장에서는 너무 높게 너희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좀 당부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규 상장주도 이제 옥석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앞으로 또 대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죠. 이게 워낙에 이제 공모주 청약 강풍이 부니까 장외시장에서도 조금 달아오르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올해 말 그래서 내년까지 대기하고 있는 이제 주식 중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뭐 이런 이제 유명한 기업들이 있는데 장외시장에서 보면 크래프톤만 봐도 지금 시가총액이 뭐 13조 8,200억 원 정도거든요.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조 6,700억 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40조 8,900억 원인데 이게 4대 금융주주의 시가총액 합하면 지금 한 44조 6,900억 원 정도거든요. 이거랑 맞먹는 수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비 상장사 중에서 대우를 꼽히는 것들 중에 지나치게 가치가 고평가된 것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과열주의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장외시장에서 투자할 때도 그렇고 공모주 청약할 때도 좀 이제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가치를 따져보고 공모가 높은지 낮은지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를 사실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에 내가 살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